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지금부터 김종효 의사가 모두 풀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의 코치죠. 김종효 의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왠지 그런 종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고 많이 하락했지만 이제 내가 매수한다라면 장기적인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주제 열어볼까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마해라, 마이 쉬었다 아이가. 많이 쉬었고요. 그렇게 쉬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네이버를 네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점 매수 가능한지 상승 가능한지 김종효 선생님 중요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쉬었는데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 밸류 저점이다 라고 했는데 밸류 저점이 과연 투자 시점이냐라는 논란도 한번 다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뉴스의 어떤 이 의미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흘러나왔던 뉴스인데 실제로 이제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이 부분의 뉴스 크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네이버에 대한 투자 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뉴스, 그 다음에 밸류, 실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핵심 포인트들만 들어본다라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의문점 열어보시죠. 이런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분기 예상보다 높은 실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왜 고개를 못 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답변 열어볼까요? 중요한 건 매출의 이 확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니까 단순히 이익이 좋은 것만으로는 주가가 오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예상보다 좋은 것이지 과거 대비해서 레벨도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의 레벨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 두 가지로 확인해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매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쪽에 차라리 매출이 낮았을 때의 전반적인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거의 뭐 30% 후반에 육박하는 강력한 마진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예상보다 잘 나고 있는 거지 20%를 약간 넘는, 그러니까 소위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아직 그 사이즈가 진짜로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진이 이렇게 떨어진 데다가, 그다음에 탑라인 매출 성장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면 높은 마진에 그다음에 매출 성장도 이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거 우리는 네이버라고 하면 뭐 성장주, 뭐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SNS의 대표 종목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매출도 그저 그런, 마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쪽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이익이 나고 있고요. 뭐 핀테크도 그래요. 그런데 아래쪽에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부분, 클라우드하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꽤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익적인 측면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시장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아니, 근데 사실 뭐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는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네이버에 돈을 내고 클라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네이버 클라우드에 돈을 내고 쓰고 계신데 네.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사진 저장하고 뭐 네. 문서 저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클라우드의 용도가 저장용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AWS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는 저장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네. 회사의 B2B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다양한 미들 플랫폼이 있고 미들웨어들이 많이 작용하면서 회사의 서버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쪽 서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서버를 대체하는 B2B 용량으로서 쓰는 건데 네이버는 아직 그와 관련된 매출이 없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공짜로 쓰고 있긴 하지만 저는 공짜 영역만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쓰는 그 B2C 개념의 클라우드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쪽에 진심이고 막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성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AWS를 갖고 있는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애저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대비해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없는, 오히려 밸류가 낮아진 핵심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네이버가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검색이라던가 네이버 쇼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구간인 클라우드와 콘텐츠가 좀 올라와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단순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AWS나 애저가 보여주는 것처럼 분기마다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2B로서 회사 확보를 계속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는요, 성장주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네이버의 주가를 좀 공략할 때 단순히 저점이라고 매수했을 때 더 바닥에 있었던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이버 주가.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민망하네요. 낮은데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 준비했는데요. 답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멀티플 상승 모멘텀 때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하게 낮은데 사도 될까요? 절반은 맞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종목의 속성은 네. 석성이 아니고 속성은 성장주기 때문에 결국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없을 때 매수하면 저점에 사도 생각보다 굉장히 지리한 구간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비교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카카오가 그런 모멘텀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데 비해서 그나마 네이버는 조금 그런 모멘텀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밸류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낮아진 상황이죠. 지금 13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포워딩하면 아마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 NH투자증권도 포워딩 자료긴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보면 이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도 하니까 지금 소위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이 PR이 뭐 15배 내외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만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성장주가 아닌 조금은 답답한 종목으로 오히려 바꿔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때 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던 이때는 뭐 개인 매수라든지 시장의 분위기가 작용하면서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시 뭐 70배, 80배 갈 일은 제가 보기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대충 보면 보통 30배에서 한 1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성장 모멘텀을 찾으면 적어도 PR 한 30배 정도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낮은 밸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밸류를 멀티플을 끌어올려줄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지지부진한 네이버라는 종목의 주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모멘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기만 한다면 뭐 35배, 50배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실까요? 50배도 힘겨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트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과거 15년부터 10년을 봤을 때 주가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과연 그렇다면 그 성장 모멘텀 찾을 수 있을지 세 번째 의문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소버린 AI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과연 네이버 이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열어볼게요. 가능성은 미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요즘 소버린 AI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데 왜 중요한데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버린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뭐 명확하게 뭐 국가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고 네. 어떤 뭐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검색이라고 하면 각국을 대표하는 검색 엔진이 없죠. 네. 그냥 구글로 다 통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유일하게 중국과 우리나라만 바이두와 구글이라고 하는 그 네이버라고 하는 독특한 검색 엔진 자체가 구글로부터 시장을 지켜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소버린 AI라고 하면 뭐냐 하면
각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조금 유지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AI, 그러니까 AI 자체가 앞으로 모바일 시장과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의 지배력 자체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 전체를 뭐 지배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데 네. 어쨌든 플랫폼으로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연 이걸 따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모멘텀 하나를 장착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뉴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네이버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강력한 그런 이 경쟁자들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뭐 챗GPT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력한 그런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구글의 클로버 X가 그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긴 합니다. 다만 뭐 뉴스는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의 그 묘한 관계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이버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 동력 살아있는 거 맞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제 뉴스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자,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이 사진에서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인물이 하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네. 그럼 가운데 있는 분이 중요한 분일까요? 이게 과거부터 네이버는 이해진이라고 하는 이 GIO가 상당히 가려진 사람이었죠. 네. 전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진 GIO는 어떤 그 계약에서도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국회에서도 불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저 사진 중간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수연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가장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진 GIO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건 네이버가 지금 사우디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이다. 그래서 아까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했지만 네이버는 지금 전력을 다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1784라고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소버린 AI로서의 가능성, 그 다음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의 활용, 그 B2B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B2G나 B2B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라인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추가적인 사용자도 찾아야 되고 AI나 클라우드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야 되는데 아랍권에서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계약을 하나씩 체결하면서 본부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죠. 네. 뭐 제가 이쪽 기술 분야의 뭐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 수준은 뭐 각자 또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이버는 전심을 다해서 사우디 아랍 시장의 B2B, B2G 시장을 뚫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일부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과 동남아에서 보여준 매출의 저력을 또다시 그 두 번째 전성기 아랍에서 실현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친했다면 그냥 뭐 챗GPT나 이런 거 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관계가 묘해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만약에 정말로 네이버의 AI를 채택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러면 아까 클라우드 쪽에서 B2B 매출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실적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랍어를 공통으로 쓰는 국가들 같은 문화권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처음 그 일본에 진출할 때 모두가 비웃었죠. 야,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는 거 일본 가서 되겠냐. 결국 일본에서 이뤘고 일본에서 인프라가 된 시점부터 매출이 팍 터지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네이버의 점프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된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됐을 경우 네이버에 또 성장 서사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그린 팩토리가 갖고 있는 1784, 그 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클로버X, 클라우드, B2B와 B2G 사업의 확산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네이버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이버 결론 빠르게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기서는 AI 확장과 B2B 성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 네이버의 가치는 재평가받을 수 있다. 이걸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충분히 네이버 관심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 됐기를 바라면서 김종일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